첫 번째 토론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정당하냐 아니냐입니다. 제 왼쪽으로는 정당하다는 분들이 나와 계신 것으로 40초 관점에서 알 수 있었고요. 제 오른쪽 화면 기준으로는 왼쪽입니다. 잘못된 일이다,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유롭게 찬반 토론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특별하게 개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많이 길어지거나 혹은 주제에 많이 이탈할 경우에는 제가 한 번씩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 세부 내용입니다. 검찰이 법원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도 또 즉시 항고는 다시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위헌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위헌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아닌가, 이 부분을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심평 변호사께 드리죠. 과거에 말이죠. 그 보석 허가 결정,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 이 적시 항고를 하면은 위헌이라는 그런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죠. 이 법원의 어떤 그 구속에 관한 그 결정에 검찰이 조금이라도 그 당부에 개입한다 그러면은 절대 안 된다. 이 보석 허가 결정 당시에도 그 위헌 결정 당시에도 그때까지는 그 감히 그 검찰이 법원의 법원의 그 보석 허가 결정에 개입하고 하는 예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막 그런 예가 불거져 나오면서 이 법원에서는 충격에 빠졌던 그런 경험이 선연합니다. 여기서 만약 구속 취소에 대해서 이 검찰총장이 적시 항고를 하셨다 그러면은 그것은 두 번의 전례로 봐서 당연히 위헌으로 어떤 결정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위헌성임이 분명한 사안에서 무모하게 적시 항고를 했다 그러면은 검찰총장은 이 불법 강금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 과거에 두 번 헌재에서 예. 구속과 관련된 예. 위헌 결정이 있었다. 그걸 근거로 드셨는데 맞나요? 어떻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이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제 직시항고는 위헌이다. 그리고 이제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직시항고는 위헌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직시항고 제도는 여전히 현행법에 그대로 살아 있고 나름대로 보석 허가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의 직시항고 제도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법무부도 계속적으로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완전히 신병을 석방시키는 거기 때문에 구금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대체적인 제도를 만드는 수는 있어도 그 제도를 없앨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무부와 검찰이 그게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갑자기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니까 오히려 법원의 입장에 맞춰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검찰에 지금 하루에도 수십 건씩의 어떤 구속기관 산입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실무적으로 큰 혼란을 지금 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불법 구속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 혼란을 상급 법원으로 하여금 판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제청이나 신청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라도 검찰은 심우정 총장은 즉시항고나 항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인신구속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가 쟁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산수 문제라고 하는 구속기관을 산입하는 방식입니다. 왜 대통령인데 갑자기 날로 하다가 시간으로 하느냐. 그거는 구속기소 관련해서 취소해달라고 했을 때 이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이죠. 날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시간으로 하는 게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맞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시 59분에 사례입니다. 59분에 신청을 합니다. 서류가 가는데 하루 묵히고 다음 날 새벽에 0시 1분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날짜로 계산하면 3일이지만
엄밀하게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 2분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을 당하는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3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당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구속 취소 관련해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혜를 줬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문제 제기한 게 대통령 측이기 때문에 여기는 답변이 나왔고요. 예.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떤 구속기관의 산입 문제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문제가 있다고 재판부가 본 겁니다. 그렇다면 전제가 수사권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체포가 돼서 구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날짜만 따진다고 해서 만약에 이거를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습니까?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석방이 못 됩니다. 그렇다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 앞에 말씀드렸던 사실상 수사 권한에 문제점이 없다고 손치더라면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인 수사 권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를 즉시 항고를 통해서 만약에 한다면 대통령이 계속 구속돼 있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다. 그렇게 저는 검찰에서 판단했다고 봅니다. 검찰이 갈수록 저는 응색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 내부도 그렇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한 반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2015년만 하더라도 이른바 좀 전에 말씀 나왔던 구속 집행정지랄지 보석 문제가 됐을 때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속 취소권도 나오면은 이게 즉시한 걸 남겨놓을 경우에 위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 적극적으로 검찰 측 입장을 대변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 놔둬야 된다 한 사람이 당시 김주현 법무차관입니다. 이분이 지금 민정수석이에요. 예. 용산 대통령실에.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심우정 검찰총장보다 기수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의심을 해봅니다. 그때는 막았어요. 이건 방지시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심우정 총장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정말 불면의 밤을 새우게 하는 이런 판단을 내려놓고 위헌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 가당치 않은 얘기를 한 거예요. 딱 보십시오. 지금 검찰이라는 게 본인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라고 본인들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본인들이 우리는 무오류다. 우리가 재단한다. 우리 기준에 모두 맞춰라. 국민들의 군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냉정히 보면은 검찰청이라는 것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외청 중에 하나입니다. 관세청 하듯이 청 중에 하나예요. 국가 공무원이에요. 임명직 공무원들. 그런데 왜 검찰총장이 위헌 가능성을 우려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위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입니다. 자기들은 자기 일만 하면 돼요. 즉시 항고 조치가 있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 같은 거 우려하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하면은 헌재가 됐든 대법원이 됐든 판단하면 됩니다. 이게 오만한 발상입니다. 오만한 발상. 예. 검찰총장이 자기가 뭔데요? 이런 결정을 내립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 민주당이 사실상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현 당시에 법무부 차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민주당 제가 알기로는 전해철 의원은 이 부분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문제를 근원을 한번 따져본다면 이 제도라는 것이 유신헌법 때 만들어졌습니다. 1973년도에. 그거는 유신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해산이 가능하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사법부를 행정부가 사실상 대통령이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사실상의 악법의 요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신 구속에 관련돼서는 검찰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관할하는 겁니다. 그게 영장주의 아닙니까? 영장주의와 그리고 과잉 금지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그다음에 절차의 적법성에 따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리 청장께서 그런 거를 여러 가지의 어떤 이력을 통해서 그걸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아주 솔직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실제 즉시 항고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느냐? 그건 검찰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왜 안 했느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히 시간의 문제를 떠나서 아주 본질적으로 수사권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사람을 석방을 시키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 우리 민주당 내에 진상조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전에 발표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도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면은 아마 우리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즉시 항고를 하면 서류가 접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예. 법원에. 근데 지금까지도 서류가 즉시 항고를 포기한다는 검찰의 서류가 접수가 안 됐다고 해요. 이건 원천적인 큰 하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서둘렀고 절차에도 맞지 않은 행위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명태균 씨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전국의 검사들이 평생을 70년 동안을 날로 해가지고 잡아서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바꾸려고 했다면 지금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구속기한을 10일로 해놨겠습니까? 지금의 검찰의 논리대로면 240시간으로 해야죠. 시간으로 잡으려고 하면은. 근데 그대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검찰의 혼란이 오니까 대검에서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어제? 저는 정말로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우정 총장이나 대검 간부들은 정말 반성해야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검사들이 혼란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침을 내립니다. 아시죠, 내용을. 날로 계산하시오. 그러니까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나오기 전까지도 모두 날로 했고 이후로도 날로 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최고 권력자 윤석열 씨만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풀어줘 버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예. 자, 위헌 얘기가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다가 조금 논점이 번졌는데 두 분의 헌법 전문가가 계시니까 위헌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앞서 말씀하신 건 구속집행정지와 관련한 것, 보석 허가와 관련한 각각의 위헌 결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고. 근데 문제는 이걸 구속 취소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어떻습니까? 한국의 사법에서 말이죠. 그 영장주의는 너무나 강한 전통입니다. 여기에 그 비춰봐서 이 구속 취소나 뭐 구속 뭐 집행정지나 뭐 그런 거 다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는 어떤 불복하는 거나 모두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우리가 확고한 관점에서 볼 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만약 그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적시항고를 했더라면은 본인은 바로 거기에 대한 그 불법 강금의 책임을 지는데 그 공직자에게 그런 부담까지 주우면서까지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우리 심평 교수님은 이제 즉시항고를 하면은 검찰이 불법 구금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제 현행법상 구속 취소 결정이 있으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집행정지 효력을 발생하고 뭐 여하튼 간에 바로 그 결과가 원인이 돼서 계속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면은 그 강금이 그 불법 강금이라고 판단을 받아서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현행법이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었다면 뭐 불법 강금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행법상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는 여전히 현행법으로 살아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저는 이 사건을 꼭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일반 보통 시민에 의한 경우라도 검찰이 지금 구속을 취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기준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다 일로 계산을 했는데 갑자기 시간 계산으로 법원이 그 결정을 하다 보니까 검찰의 실무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적 안정성입니다. 몇십 년 동안 이런 기준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거든요. 법원에서도 뭐 대법원에 확립된 뭐 판례가 없다 그러지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판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이라면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실무에서의 어떤 혼란이나 그리고 검찰 스스로도 지금 일로 계산해야 된다는 게 맞다. 기존 기준을 적용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 부분이 위헌성이 있더라도 일단은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했어야 된다. 이건 대통령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검찰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측이 위헌재청 신청을 하거나 상급법원에서 이건 위헌재청을 통해서 위헌 결정이 난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검찰은 법을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엄청난 혼란이 생겼지 않습니까? 당장. 그 검찰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많은 판사님들이 지금 이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혼란이 가져가고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예, 말씀하시죠. 제가 말이죠. 그 몇 번에 걸쳐서 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기 전에 제가 그 주기현 판사가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할 것 같다 하는데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우선 그 지판사는 그 대단히 이 한국 사법의 그 정통 맥을 잇는 아주 훌륭한 판사고 사법부 내부에서 신망이 대단히 두터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그분이 반드시 이 법치주의 관점에서 이런 결정을 하리라고 봤고 또 이 지판사가 그 날수 계산 그 시간 계산에서 그 시간 계산의 그 원칙을 지판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날수 계산을 하느냐 시간 계산을 하느냐에 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었고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이 시간 계산이 그 맞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점점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지판사는 거기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고 법조계에서 그런 의견들이 꽤 많아졌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그 지판사가 그 결정문에서 밝혔다시피 이제 우리가 그 이런 그 시간 계산을 하더라도 큰 혼란 없이 충분히 우리가 그 이 사법 행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그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 자,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한 발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항고의 필요성을 얘기했거든요. 즉 지기현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것만으로 모든 판단을 종결지을 수는 없을 것이니 상급심의 판단을 더 구해보고 그리고 판단해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읽혔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정확한 워딩이 저게 아닙니다. 예. 제가 그 찾아본 바로는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시 항고에 그 따라서 상고심이 언제 법적 판단을 그 하는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반대 그 워딩에 의하면은 그 실제 워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뒤 맥락이 있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그러면 법원 행정처에서는 항고의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이 문제에 관해서 이 확실한 그 판단을 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천 처장이 적시 항고의 필요성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원론적인 얘기인가요? 우선 이제 이 불구속 상태가 이제 됐으니까 여기서 뭐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그 적시 항고를 해서 이 최고법원의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냐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죠. 저분이 구속 상태에서 적시 항고를 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좀 생각이 다른데요. 왜냐하면은 이 법원 행정처장이 우리 천대엽 처장이 대법관이십니다. 이런 분이 국회에 나와서 질의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상급심 판단을 바라보는 게 맞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거를 그냥 지나가는 수준으로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어젯밤에 대검에서 기자들에게 긴급 공지를 낼 일이 없습니다. 본인도 심각하게 본 거예요. 그 법원에서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 행정처장이 이런 입장까지 낸 겁니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입장을 냈습니다. 고민하고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낸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우리 민주당 법사위원들이랑 모든 의원들이 다수의 의원들이 오늘 아침에 가서 대검 청사 앞에 갔습니다. 가서 빨리 즉시 항고해라. 이거 입장을 내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후에 이제 대검에서 항소 포기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낸 겁니다. 아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법원 행정처장까지 말씀을 하면은 아니 우리나라 3심제 국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다 문제가 있고 수십 년을 날로 계산했는데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그 어떻게 힘들게 구속시켰습니까? 체포영장 집행해가지고. 그 전에 날수를 하느냐 시간 계산을 하느냐에 관해서 의견의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점차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시간 계산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그 대세를 얻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인권 측면 중요합니다. 검찰의 입장이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2년 전에도 그 구속 취소로 풀려난 그 피의자에 대해서 2명이라고 하더만요.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다시 구속을 또 시켰어요.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피해자 인권 중요합니다. 그 인권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왜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인 현직 대통령에 한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그럼 1심 판단에서 이런 판단에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은 당연히 검찰은 즉시 항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유해성 따져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구하기 공작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그래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수사와 구속과 헌법심판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 적법 절차 위배가 있었습니까? 이런 원칙들이 다 허물어졌는데 우리는 그 이 지기현 판사가 이 그 한국 사법의 그 훌륭한 그 판사로서 반드시 이것을 그 구속 취소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많은 그 기대를 하면서 저는 그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하는 그랬었죠. 예, 결정 전에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가만히 있으면 누가 권리를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 구속 취소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저는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 출신이십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행정처입니다. 행정사무를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재판부, 1심 재판부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들었을 땐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한, 그래서 상급심 법원을 통해서 뭔가 결정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은 인상을 주게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즉시 항고를 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검찰총장입니다. 근데 사법부의 어떤 대법관이란 분이 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거는 월권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답이 뻔히 보입니다. 위헌적 요소가 너무 크다는 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날짜 계산이나 시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사기관에 어떤 권한이 없는 불법적인 상황에서 체포, 구금, 그다음에 구속까지 된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7일간에 만약에 검찰총장이 지금 오늘 즉시 항고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대통령은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소심 받고 재항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며칠이 걸릴지 모릅니다.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됐을 때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수사 권한이 있어서 적법하게 된 진행이라면 저는 납득이 가겠지만, 분명히 1심 재판부가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거는 적법 절차의 어떤 명확성의 문제가 있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적합성의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날짜 문제가 아니라 예. 본질적으로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때부터의 어떤 문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모래 위에 성을 쌓을 수 없고 허공 위에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논란이 있는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맞느냐, 아니면 석방을 시킨 다음에 재판을 받는 게 맞느냐, 거기에서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예. 자연스럽게 법원의 판단이 옳았느냐 아니냐로 쟁점이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서 심평 변호사께서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세를 얻고 있었죠. 네? 점점 세를 얻고 있었습니다. 점점 세를 얻고 있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지기현 판사가 이 그 시간 계산을 할 것이다. 뭐 저는 예측을 하면서 그 석방을 그 예측을 했죠. 예,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날짜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이제 계산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법원 혹은 넓게는 법조계에서 점점 세를 얻고 있었다라고 하는 발언이신데, 노희범 변호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세를 얻고 있었다라는, 뭐 지금 대법원 판례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실무 관행은 다 날짜로 계산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날짜가 대세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구속기간 불산입, 산입한 적은 없는 거죠. 다만 형사소송법 주석서에 보면은 두 분의 학자가 헌법재판소에서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위헌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도 위헌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을 뿐입니다. 의견이. 두 분이요? 예, 즉시항고 제도에 대한 의견이 있었을 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구속기간에 관해서 뭐 날수 계산이냐 뭐 시간 계산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구속 취소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제 몇 가지 점에서 이제 분명히 잘못됐다, 경솔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법문에는 분명히 시간이 아니고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지금 인권보호든 뭐든 간에 뭐 피의자나 뭐 피고인 보호에 의미가 있더라도 법문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법관이나 검사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법치국가의 어떤 원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수십 년간 실무 관행을 이렇게 날로 계산해 왔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면 법관으로서는 이게 획기적인 변화고 지금까지 이뤄왔던 법문에도 반하고 실무 관행에도 반하기 때문에 그냥 구속 취소 결정을 그냥 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걸 상급법원에 알릴 수 있는, 구속 취소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재청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날로 계산한 게 문제다, 이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제도가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취소 결정을 해가지고 일대 혼란을 가져오고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반발이 있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이거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올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노 변호사님이 방금 날수 계산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 형사소송법에 적혀 있느냐 여부를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날수 계산에 관해서 규정한 바는 없고요. 10일로 정해져 있는 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신에 관해서 이 구금이나 구속이나 이런 또 형의 집행에 관해서 많은 실무 관행이 있습니다. 그 실무 관행들이 사회의 발전과 함께 또 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의식의 교신과 함께 그런 잘못된 어떤 관행들이 보다 점점 더 인권 보장의 측면으로 그것을 측면을 중시하는 쪽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예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신 교수님, 제가 알기로 예.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구속 기한이 10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맞지 않습니까? 10일. 날수로 돼 있잖아요. 10일이잖아요. 만약에 시간이 맞다고 하면은 10일을 시간으로 바꾸면 240시간입니다. 그럼 거기에 240시간으로 써놔야죠. 240시간 내에 해라. 그러면 지금 같은 혼란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저는 법에는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인권 부분 전 동의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 70년 됐다고 그래요. 70년 동안 모두 10일로 계산하고 날로 계산해서 모든 구속기한을 처리하고 피의자를 구속하고 넘겼습니다. 재판에 넘기고. 유독 그 인권이 왜 지금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위헌적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이 첫 대상자가 돼야 됩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죄송합니다만 여기 하나만 더 윤 붙이겠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것은 조금 바로 이어가시죠. 바로 드릴게요. 뭐 그거야 우리 국민들 다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판사분께도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뭐 시간을 날을 시간으로 뭐 이런 부분들 뭐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구속될 때 중대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다 적시를 했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때랑 구속 기소할 때. 그러면 지금 이 날짜 때문에 풀어준다고 한다면 시간으로 적용해가지고 이게 해소됐습니까? 저는 뭐 법률가는 아닙니다만은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러면 판사가 법정 구속도 가능한 겁니다. 이건으로는 풀려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풀어주면은 관저에 돌아가면은 누구의 전화도 하고 지금 뭐 역사 강사 그 구구 집회에 나타나시는 분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받았다는 걸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화하고 있고 여당 대표들 만나가지고 또 관저 정치하면서 전원 정치하고 있습니다. 선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원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족하다, 좀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조치에 대해서 대부분의 헌법학자와 법학자들은 그것은 내란죄는 구성되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졌습니다. 다만 지금의 언론 지형에서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다수의 있습니다. 헌법학자가 내란죄 구성 요건이 안 된다라고 그렇죠.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데 예. 언론에는 그런 목소리들이 충분히 실리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심평 교수님 말씀은 제가 좀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부분 헌법학자들은 이게 중대한 위헌 사유고 형법의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예. 그 내란죄가 될 수는 없죠. 단 하나 지금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서 폭동이라는 것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그 광범위한 고도의 폭력 행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구속돼서 기소돼 있었다가 구속이 취소가 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확정 판결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그리고 그 기소까지 됐다는 검찰이 점이고요. 그 기소 당시에 이것이 잘못된 기소라는 것을 많은 사람 학자들이 지적을 했죠. 아까 자, 그러면 하나만 내란 제가 아까 내란 심평 혐의자라고 표현하는 건 괜찮습니까? 당연히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내란 범죄의 피의자죠, 당연히. 예. 그리고 아까 심평 교수님 이 형사소송법에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게 뭐 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형사소송법의 201조의 이 7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등 관계 서류가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10일의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날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명백히 법문에. 다만 구속기간 산입을 지금 뭐 인권보호 얘기를 하시지만 법문에는 명백히 날로 돼 있기 때문에 법원이든 검찰이든 이 날로 계산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해당 재판부가 결정문에 쓴 거 보면 뭐 현대사회에서 과학이 발달돼서 언제 뭐 서류가 접수되고 늦어졌는지 잘 알 수 있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정말 이제 초시계 갖고 다녀야 됩니다. 검찰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적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차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날로 계산해야만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기간 계산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도 반드시 구속기간 불산입에 관해서는 날로 계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 계산은 별도로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건과 관련해서 꼭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이나 법문의 기준에 봐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법문에도 맞지 않는 경솔한 결정이다. 그리고 한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그 공소가 제기된 이후의 신병 확보 문제는 재판부의 판단 사항입니다. 그 대통령이 지금 내란 범죄 우두머리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요.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공소사실 부인하고 있고 내란 범죄가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중대 범죄입니다.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범죄 중대성이나 다른 중요 임무 종사자들과의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구금의 필요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속기간이 설령 당해 재판부가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불법적으로 구금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구금의 필요성,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면 여전히 새로운 영장 발부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재판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근데 왜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이 없이 그냥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서 석방을 하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겠지. 그러면 상급심에서 판단하겠지라고 했다는 것은 이 법관은 무슨 뭐 학자라든가 뭐 평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건을 자기의 판단하에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상급법원 판단을 우려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 나중에 나온 거 보면은 뭐 사회적 공적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다든가 뭐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법관으로서는. 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일대 혼란이 생기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이런 혼란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경솔하고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제 그 구속기간 산입 문제만 계속 보시는데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대통령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 엄밀히 말하면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꼼수를 썼습니다. 직권남용을 걸고서 그다음에 내란죄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재판부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지했던 그런 정황이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이 날짜와 시간 계산을 해서 이게 인권에 덜하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재판부가 이거에 대해서 왜 석방을 할 수밖에 없느냐는 결국은 첫 단추부터 잘못돼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신을 구속했는데 그게 수사 권한이 없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 왜 서부지법에 그렇게 영장을 쇼핑을 했을까? 왜 맞춤형을 했을까? 우스갯소리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인데 제가 알고 보니까 왜 유독 공수처는 서부지법을 그렇게 집착했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이 압수수색 영장하고 통식 영장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바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처음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되고 두 번째 체포영장 했을 때 거기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인 군사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는 책임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는다.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어떻게 꼼수를 썼느냐. 55 경비단장을 불러가지고요. 이른바 공문에다가 공문을 오려서 그 공문을 딱 풀로 붙여서 윈 다음에 그 사람한테 조사한다고 해서 직인을 가져오기 위해서 찍었습니다. 그 명백하게 공문서를 위조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수사 권한이 없는데 경찰을 한 1000명 이상 동원해서 체포하고 구금을 했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 속에 불법이 있는데 그런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날짜를 가지고 이거는 다 따로 다퉈야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석방을 시켰다는 게 본질입니다. 제가 12.3 계엄 직후에 우연치 않게 윤석열 대통령 법대 1년 선배를 봤어요. 이분이 이 서울 지역의 로스쿨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그분이 1년 선배로서 윤 대통령의 품성을 평가한 얘기는 제가 방송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하니까 앞으로 잘 보십시오, 한 의원님. 법치주의가 잘못하면 많이 흔들릴 겁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과정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법치가 윤석열 대통령 한 명과 그 여러 주변에 계시는 일당들로 하면서 끝없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체포영장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을 누가 시켰습니까? 민주당이 하라고 했습니까? 곽정군 사령관이 하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결단한 거예요. 하겠다고 한 겁니다. 되지 않는 건데도 12월 3일 날 내란의 밤 때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습니까? 전시가 있었습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있었습니까? 평온했어요. 본인만 명태균 게이트나 목을 조여온다고 그냥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치주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선동을 합니다. 본인 편가르기 하고 그러면서 12번째 쟁송을 해요.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구속 취소도 있고 체포영장에 대해서 체포적부심도 있고 여러 번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대통령 관할하는 서부지법에 냈는데 공수처가 냈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협박을 하고 압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체포된 직후에 바로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내면 달라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다 기억나실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체포영장 몇 차례 발부되신 거 다 아시죠? 누가 했습니까? 법원서 했습니다. 경찰이 내란죄 수사 병명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하면서 인지되면 내란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검찰이 한 것도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런 영장이 떨어졌고 지금 검찰이 수많은 사령관들을 모두 내란 혐의로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적실했습니다. 공소장이 다 나옵니다. 이 수사가 정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힘당 주장대로 엉터리라면 이 영장을 발부된 판사들은 모두 엉터리입니까? 제가 대한민국 법원은 싶은 게 엉터리입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공수처에서 예를 들어서 서부지법에 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기각이 됐던 내용을 실제로 첨부해서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했는데 기각된 분들을 숨겼습니다. 그게 언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책 있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뭐 지어놓은 사람이 했다. 그런 식으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이 있으면 물어야겠죠. 그렇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적법 절차가 망가진 법치도 없고요.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수많은 줄탄핵 아닙니까? 29번의 탄핵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헌법 결정이 나왔습니까? 4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시켰고요.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을 했습니다. 13번의 탄핵이 국회를 통과됐는데 그중에서 8명이 무려 8대 0입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그게 곧 내란이라는 그 민주당의 주장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내란 프레임과 탄핵이라는 어떤 분위기를 몰아갔어요. 그게 솔직히 12월, 1월까지는 먹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진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균형의 추가 맞춰지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의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게 됐고 그다음에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 뭘 했습니까? 뭐 메모가 있대요. 근데 자기가 왼손잡이라서 왼손으로 관저 공터의 어두운 곳에서 갈겨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죠.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그게 다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 속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봅니다. 제가 한마디만 네, 심평 변호사 먼저 하시고 드릴게요. 이 문제에 관해서 그 양측 입장이 워낙 평평하고 하나의 그 결론을 낸다는 것은 좀 어렵겠죠.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 지기현 판사가 사법부 내외부에서 대단히 훌륭한 판사로 이 칭송을 많이 받은 판사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실력을 갖춘 판사입니다. 이 판사가 충분한 수기 기간을 두고 그 결정을 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그 윤 대통령의 그 수사, 구속 또 재판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법치주의가 이렇게 그 타격을 받았습니다만은 비로소 집판사위에서 우리 한국 사법의 그 어떤 그 전통이 세워지고 또 법치주의의 그 축이 회복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선 지금 심평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뭐 지기현 판사의 어떤 뭐 훌륭함이냐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우리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수사권 문제를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지금 구속 취소 결정에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논란이 있다. 이런 점도 비춰봐서 지금 구속은 취소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경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주된 판단이 아니고 부수적인 판단이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첫 번째, 두 번째 다 영장이 나왔고요. 다 다른 판사였습니다, 각각. 그리고 체포적부 심사를 서울중앙지법법원에서 했는데 그것도 다른 판사인데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속영장이 또 발부됐습니다. 이 4명의 판사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고 공수처에서 지금 영장을 청구했는데 다 심사를 통해서 발부가 된 겁니다. 예. 나름대로 공수처에 수사권을 본인들도 해석을 하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4명의 법관들이 서로 다른 4명의 법관들이 다 동일한 결정을 한 결정에 대해서 갑자기 이의를 제기하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이게 수사권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그러면은 이 법을 잘못 만들면서 생긴 문제이긴 합니다. 불명확하게 만든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내란 범죄 수사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건 지연 말단적인 부분이고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형성해가지고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수사는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구속을 취소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굉장히 큰 위법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은 그런 점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좀 벗어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안 하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마치 민주당이 짧게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나온 얘기니까요.
오늘 4명에 대해서 탄핵 각합니까? 기각을 했지요. 근데 전원일치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또 보셔야 돼요. 국회에 탄핵 소추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한 탄핵 절차는 모두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22대 때 그 얘기한 거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22대 때 딱 탄핵을 한 거는 저희들이 이진숙 이전까지 방통위원장 1명이었고 저희들이 멀쩡한 사람 탄핵한 적 없습니다. 물론 국민들 비판하시면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탄핵 1호 탄핵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었어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민주국가에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그 나라 수도에서 159명의 젊은이들이 숨을 모셔서 생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져야 될 주무부처 장관을 그냥 놔둡니까? 예. 그런 사람을 탄핵을 안 하면 그건 국회가 직무유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탄핵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헌재에서도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네.